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숨을 어디로 쉬죠? 코로 쉬죠. 이 코로 들어간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번은 코로 들어간 공기를 보면 여기를 지나죠. 이거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관, 기관에 가지가 붙어 있네요. C는 기관의 가지다. 그래서 기관지라고 합니다. 기관지에 붙어 있는 요런 내장기관을 허파 또는 폐라고 하죠. 그러면 A는 먼지 등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코에는 코털이 있어서 코털과 콧물이 있어서 이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죠. X입니다. B의 안쪽 벽에 선모가 나 있어요. 기관에 이렇게 선모가 나 있어서 먼지가 들어오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재채기가 나오도록 합니다. 폐 속은 여기는 매끄럽게 보이지만 실제로 폐는 이렇게 폐포로 되어 있어요. 폐포는 표면적을 넓게 해주죠. D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 표면적이 매우 넓다 그랬는데 한 덩어리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이렇게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부의 공기가 코로 들어와서 이동하는 순서를 봅시다. 공기, 그리고 뭐죠? 기관, 기관에서 기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허파,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심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파는 근육이 아닙니다. 그러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면 허파는 어떻게 공기가 들락달락 할까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허파가 있는 기관지고요. 허파를 둘러싸고 있는 몸통을 이렇게 보면 좀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래쪽에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로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고 이렇게 갈비뼈로 둘러싸여 있죠. 가운데는 가슴뼈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려면 밖에 압력이 있고 안에 압력이 있는데 압력은 기압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죠. 그러면 공기가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허파가 커지려면 이 안에 공기가 낮아야 됩니다. 공기가 낮아지는 방법은 이 안에 면적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면적이 넓어지면 공기 압력이 낮아지게 돼요. 그럼 면적을 넓히는 방법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고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면 이 안에 공간이 넓어지죠. 다시 정리하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흉곽 내의 부피는 넓어져요. 그러면 압력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럼 폐는 커지게 되죠.
다시 그러면 폐가 커지니까 이거는 들숨이 되는 거죠. 들숨. 그러면 다시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오면 이 안에 공간이 좁아지죠. 그럼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럼 박보다 안에 압력이 높으면 여기 있는 공간이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즉 날숨이 되게 됩니다. 결국 허파에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리는 횡격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폐는 횡격막을 가로로 되어 있는 막이다. 그래서 가로막이라고도 합니다. 횡격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에 의해 호흡 운동이 일어난다. 다시 정리합시다.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 흉곽부피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의 압력이 낮아지죠. 그럼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면 폐는 커집니다. 폐가 커지니까 폐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죠. 다시 날숨이 되려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안의 공간이 좁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감, 횡격막은 위로 올라감, 흉곽 내의 부피는 좁아짐, 흉곽 내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나가겠죠. 그럼 폐의 부피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럼 폐의 압력은 다시 높아지게 되겠죠. 이거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요거는 뭐에 대해 해당이 되죠? 횡격막. 이거는 기관, 이거는 허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풍선은. A는 기관, 허파, 다른 말로 폐, 요거는 가로막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횡격막. C를 잡아당기면 안에 공간이 넓어지지요.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풍선이 커지게 되겠죠. 우리 몸에 호흡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통해서 적혈구의 산소에 의해서 산소가 운반되어 오죠. 그 산소는 조직세포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러면 조직세포에 들어온 산소와 산소와 3대 영양소, 탄단지가 결합을 하면 탄단지가 산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 물이 공통으로 나오게 돼요. 물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1학년 때 식물의 호흡을 배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영양소의 종류는 탄수화물, 열량을 낼 수 있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입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원소도 CHO예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CHON이 들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C가 산소랑 결합하면 CO2가 되겠죠. H가 산소랑 결합하면 H2O가 됩니다. N이 산소랑 결합하면 N은 우리 몸에서 NH3가 됩니다.
근데 요 놈은 독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요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줌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호흡의 가장 큰 목적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산소는 필요하고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겠죠.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해봅시다. 6번에 보면 심장이 이렇게 있죠. 심장에 요쪽이 우심실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우심실에서 목욕을 하러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허파폐로 가요. 이 폐로 나가는 혈관 이름은 동맥. 무슨 동맥? 폐동맥. 그럼 여기까지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많으니까 확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숨에서 들어온 산소는 다시 혈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게 다시 이쪽 방으로 들어가죠.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좌심방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한 피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름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 폐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피를 가진 폐정맥 좌심실을 거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본 그림이 요거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금 A는 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A는 폐동맥이 되고요. 여기에 지저분한 이산화탄소가 혈장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확산되어서 얘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숨에서 들어온 아주 좋은 산소가 확산에 의해서 이쪽으로 다시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뭐로 나가게 돼요? 폐, 정맥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심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간은 이산화탄소고요. 나는 산소가 되겠죠. 가나가 이동하는 원리는 이 산소의 부분 압력이 커요. 부분 압력이 크니까 농도가 여기가 진해요. 농도가 진하면 진한 곳에서 옅은 곳으로 퍼져나가죠. 확산에 의해서 퍼져나갑니다. 삼투압이 아닙니다. 삼투압은 막을 두고 농도가 옅은 곳에서 농도가 진한 곳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확산은 농도가 진한 곳에서 농도가 옅은 곳으로 스스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폐포니까 폐지요, 폐. 그럼 폐로 들어오는 공기는 뭘까요? 산소가 들어오죠. 그럼 산소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지요. 온몸으로 갔어요. 온몸으로 가면 온몸에서 조직세포한테 산소를 줍니다. 그러면 조직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면 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저분한 이산화탄소는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지요. 그럼 심장에서 다시 폐포로 나가게 됩니다. 허파로. 그럼 이산화탄소는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날숨에 의해서. 그러면 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하고 연결되는 호흡이다. 그래서 외호흡이라고 하고 요 나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죠. 그래서 안쪽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다. 그래서 내호흡 또는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땅콩을 태우면 에너지가 나오죠. 호흡을 하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내놓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를 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하고 반응 결과 물, 이산화탄소, 중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게 목적이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0번 호흡을 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뭘 얻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11번 A는 코예요.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는 출입구. B는 기관입니다. 기관에는 섬모가 있어서 털이 나 있어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재채기로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어파는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근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육이 아닌 그냥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커졌다 작았다 하느냐? 횡격막과 갈비뼈의 상하 운동에 의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호흡 운동의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숨. 들어 마셔야 되죠. 들어 마셔야 돼요. 들어 마셔야 돼요. 공기가 이렇게 허파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 밖에 압력이 더 크고 안에 압력이 작아져야 돼요. 안에 압력이 작아지려면 공간이 넓어져야 되죠. 공간이 넓어지는 방법은 비가 아래로 쑥 내려오고 갈비뼈는 위로 이렇게 들려야 되겠죠. 그럼 이 안에 공간이 넓어져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그럼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설명이 아닌 것. A는 위로 올라간다. B는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가슴속이 넓어진다. 가슴속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고요. 공기는 밖에서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닌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죠. 이거는 바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포 안쪽, 우리 몸의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에요. 외호흡 아니고 내호흡, 즉 세포호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적혈구로 누구를 운반해 왔죠? 산소를 운반해 왔습니다. 운반해 온 산소를 조직세포한테 센터링을 탁 해줍니다. 그러면 C는 산소가 되겠죠. 그럼 온몸 조직세포에서 호흡을 한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혈장에 녹아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해서 허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A는 적혈구 맞죠? 외호흡 아닙니다. 내호흡 또는 세포호흡이 되겠습니다.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기체 B는 이산화탄소 맞죠? 산소 A입니다. B와 C를 보면 농도가 진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옅은 이 혈관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분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기가 여러분 들어가죠. 공기 성분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질산아인의 질소입니다. 질소. 21%를 차지하는 거는 산소지요. 질소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퍼센트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들어갈 때는 많은데 나올 때는 적죠. 즉 우리 몸속으로 5%가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들어갈 때는 0.03%였는데 나올 때는 많이 나오네요. 그러면 얘는 이산화탄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A는 질소, B는 산소, C는 이산화탄소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날숨에는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아니죠. 산소가 많죠. 날숨에 비해 들숨에서는 산소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산소의 비율이 들숨에서 높아지죠. 호흡을 통해 산소를 얻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맞는 건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은 우리의 호흡을 모식적으로 그린 건데요. 지금 얘는 가지요. 가는 몸 밖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호흡입니다. 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기 때문에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실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여기 조직세포에서 얘가 준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러면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것은 산소지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산소를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고 난 결과 이산화탄소와 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이산화탄소는 확산에 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C와 D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이거는 다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가는 외호흡, 나는 내호흡. 가 결과가 아니라 나 결과. A와 B에 흐르는 혈액은 동맥혈이다. 혈관의 종류와 혈액의 종류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혈관의 종류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인데 나누는 기준은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 심장으로 들어오면 정맥, 둘을 연결해주면 모세혈관입니다. 그 다음 혈액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깨끗한 피를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을 동맥혈,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맥에는 동맥혈이 흐르고요. 모든 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르지만 딱 한 군데 어디죠? 폐 정맥은 동맥혈이 흐르고요. 폐 동맥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여기가 다르죠. A와 B는 산소가 많은 피가 흐르는 혈액이기 때문에 동맥혈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는 A, B 쪽으로 이동한다 맞죠? 틀리죠. 산소죠. 산소는 A, B 쪽으로 이동하죠. 바꿔서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은 분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오면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X축은 시간, Y축은 폐 안쪽의 압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일기압인데 여기 A는 압력이 일기압보다 낮아졌죠. 그럼 기압이 낮은 상태입니다. B는 760보다 높아졌죠. 기압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A 부분에서는 요 안에 기압이 낮아지려면 이 안에 공간이 넓어져야 되죠. 공간이 넓어지려면 고무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만약에 갈비뼈가 있다면 위로 올라오고 그럼 넓어지고 압력이 낮아지고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들숨이 되겠습니다. 풍선은 커지게 되겠죠. B 지점에서는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봐서 이 안에 공간이 좁아져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위로, 갈비뼈는 아래로. 그럼 공간이 좁아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풍선은 쪼그라들게 되겠죠. 고무막은 가로막, 고무풍선은 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A 구간은 기압이 낮은 구간이니까 이거는 들숨대죠. 가에서 끈을 잡아당길 때 맞습니다. B 구간에서는 가로막이 위로 올라가 폐 속의 공기가 외부로 나가죠. 맞습니다.
리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16번 어려우니까 다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